전자 전달계 과정 볼게요. 자, 일단 전자 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그림상에서 여기가 외막이고, 그다음 내막에 전자 전달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지. 자, 내막 쪽에 지금 박혀 있는 단백질들의 구조는 완벽히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흐름만 보면 돼요. 이렇게가 내막. 그 다음에 그 광합성 과정에서 명반응 과정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뭔 것 같아? 수소이온? 통로예요. 이게 수소이온 통로고, 그 밑에 붙어 있는 거 있지? 그 밑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뭘 것 같아요? ATP 합성 요소예요. 이게 윙 돌아가는 거지, 그지? 이게 ATP 합성 요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탕질이 되는 거고, 그럼 바탕질에서 TC회를 통해서 수소를 이제 몽땅 꺼내잖아. 수소로한. 그러면 수소 중에서 꺼내진 수소가 이제 두 가지 물질에서 빠져나오게 되지. 뭐하고? NADH하고 그 다음에 FADH2. 이해됐지? 그럼 이들의 목적은 전자 전달계의 어떤 단백질들한테 여기에서 에너지가 담긴 뭐를 넘겨주는 거예요? 전자를 넘겨주는 거예요. 전자, 수소는 전자를. 그럼 첫 번째 NADH가 출발을 해서 이 단백질들이 있는데, 참고로 전자 전달계에 사용되는 단백질들도 일종의 효소들이고, 이때 전자 전달계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을 뭐라 했었지? 기억나요? 명반하고 똑같아, 이름. 사이토크롬 효소라고 그랬지? 사이토크롬 효소. 말 안 해줬나? 해줬잖아. 안 했어? 사이토크롬 효소라고 그래요. 거기 교재를 보면 시토크롬이나 나와 있는데 개정돼서 이름이 바뀌었거든. 사이토크롬 효소예요. 사이토크롬 효소. 됐지?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사이토크롬 효소들이 있는 거고, 그럼 NADH가 여기에서 이제 뭘 꺼내준단 말이야? 전자를. 그러면 최대 전자가 몇 개 나와요? 두 개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가 수소에서 떨어져 나왔겠지? 수소에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소가 무슨 이온으로? 수소 이온으로 떨어져 나올 거고, 그러면 NAD 입장에서도 전자 하나를 더 넘겨줬기 때문에 이놈은 뭘로? NAD 플러스로 떨어져 나오겠지? 그치? NAD 플러스는 어디 있을까? 다시 이 과정에 쓰이겠지? 그치? 그 다음 또는 세포질로 나가서 해당 과정도 쓸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이것들이 순환되지 않잖아. 이것들이 순환되지 않으면 두 과정이 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이해됐지? 조효소들이 순환되지 않으면. 이해됐지? 어쨌든 이 전자를 받은 단백질들이 이제 사이에 있는 단백질들을 통해서 전자를 뭐하기 시작을 해? 이동시키기 시작을 해. 됐지? 자, 그 다음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가면 갈수록 양이 줄어들거든. 양이 준다는 얘기는 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뭔가에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사용하는 과정이 수소 이온을 이동시키는데, 그 이동 방향 잘 봐야 돼. 바탕질에서 막사의 공간으로 수소 이온을 이동시켜요. 알았지? 그래서 얘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이온을 막사의 공간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전자 자체가 갖는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 과정도 무슨 수송을 보면 돼요? 능동 수송을 보면 되겠지. 단 주의할 점, ATP를 만들기 위한 능동 수송이지. 그래서 열 과정에서도 ATP가 직접 활용되는가? 아니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이온 입장에서, 그럼 막사의 공간에서는 수소이온이 고농도가 되고, 그럼 바탕질 쪽은 수소이온이 저농도가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으로 얘가 뭐더래요?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확산으로. 그러면 이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뭘 만들어요? ATP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ATP를 만들 때 이 과정에서 ADP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인산이 필요해.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 안에 있는 운동 에너지가 이걸 결합시키는 데 활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ATP로 이제 저장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pH로 해석을 하게 되면, 능동 수송이 일어나주게 되면 여기는 pH가 뭐하게 돼요? 감소하게 되고, 여기서는 pH가 증가하게 되겠지. 됐지? 전자전달 과정 동사.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까지 온 전자가 있단 말이야. 마지막까지 온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를 받아주지 못하잖아.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다가 중간중간 다 모여버려요.
다 멈춰버리거든. 그러면 이 전자 전달기가 멈춰버리지? 그러면 이놈을 순환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도 멈춰버려? TCL도 멈춰버리니까 전체 유산소 호흡이 멈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를 반드시 빼와야 되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온 전자를 이제 누가 받아주냐면 여기서 수소이온이 일단 받아줘요. 됐지? 수소이온이. 그럼 수소이온이 몇 개 필요하겠니? 2개 필요하겠지? 그럼 여기서 2개의 뭐가 빠져나와요? 수소가 빠져나오게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2개의 수소가 이제 누구랑 반응을 하게 되냐면 산소랑 반응을 하게 돼요. 산소. 여기서 이제 뭐가 쓰이는 거예요? 산소가 쓰이는 거예요. 이게 됐지? 이게 됐냐?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만나가지고 어떤 분자를 만드냐면 물 분자를 만들게 돼요. 이게 됐지? 그러면 수소 자체를 훨씬 더 안정화시켜준다는 얘기죠. 이게 되니? 그렇지? 그럼 계산을 해보면 2개의 전자를 통해서 한 분자의 물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수소 원자가 2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소 분자를 몇 개 필요하니? 2분의 1이 필요하지. 오케이? 계수 맞춰주려면. 그렇지? 계산한 것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산소 역할이에요. 그럼 산소의 역할을 여기서는 뭐라 정의하냐면 결과적으로 전자라 수소에 담겨가지고 이 수소를 누가 받아주는 거야? 결국에는 산소가 받아주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를 결국 산소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자 최종 수용체라고 불러요. 그렇지? 명반응에서 전자 최종 수용체하고 헷갈리면 안 돼. 명반응에서 전자 최종 수용체는 뭐였지? NADP 플러스였지? 여기서는 산소예요. 이랬지? 자, 그러면 FADH2 보자. 그럼 FADH2도 가지고 있는 전자를 얘한테 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과정이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를 이동시키는 단백질에서 핵심 단백질 지금 이렇게 내가 녹색으로 좀 표현을 했거든. 세 개를. 그렇지? 그럼 NADH가 여기서 전자를 주잖아. 그럼 FADH2는 그 다음에 있는 A한테 전자를 줘요. 이게 됐지? 그러면 여기서 전자 2개를 주면 여기서 수소이온 2개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 나와요? FAD가 떨어져 나오지. 그럼 이거는 다시 뭐에 쓰여요? TCO로 다시 쓰이겠지. 이게 됐지? 그 다음 또 하나 얘도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전자가 여기에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때의 전자는 이렇게만 가거든. 그렇지? 전자 전달기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항상 무슨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한쪽 방향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화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전자를 받으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실제 A가 전자를 A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 A가 A한테 뭐 전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A 입장에서도 A한테 전자를 뺏어오는 거고 A도 A한테 전자를 뺏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전자와의 친화력이 여기 구조상을 보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와의 친화력이 보여진다는 얘기 커지고 있다는 얘기. 이랬지? 그러면 전자를 가장 마지막에 누가 받아주기 때문에 산소를 받아주기 때문에 이 전자 전달계 전체에서 전자와의 친화력이 가장 높은 놈 누구라 표현하냐면 산소다라고 표현해. 이해됐지? 그래서 전자는 항상 친화력의 성질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 또 하나의 NADH가 출발하면 FADH는 무시하고 하나의 NADH가 출발하면 작동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몇 개야? 3개지. 그럼 실제 이 3개가 이 3개가 수소이온을 이동시키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NADH 하나에 의해서 생기는 농도차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FADH2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작동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FADH2 하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사이에 수소이온의 농도차를 보면 누가 훨씬 농도차를 많이 만들어줘요? NADH. 그러면 이 농도차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NADH 하나가 만들어내는 ATP 수하고 FADH2 하나가 만들어내는 ATP 수를 보면 누가 많아요? NADH가 많아요. 이해됐지? 이 구조상으로 이해를 하면 그래서 숫자를 외워야 돼요. NADH 하나로부터는 ATP가 몇 개 만들어줄 수 있냐면 3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됐지? 3개. 그 다음에 FADH2 하나로부터는 ATP가 몇 개 만들어냐면 2개가 만들어집니다. 됐지? 왜 ATP의 생성량의 차이가 생기냐 그러면 전자 전달계 구조상 수소이온의 이동을 시키는 양이 NADH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해됐지?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면 전자를 받을 수가 없지?
그러면 전자는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놈을 더 이상 생성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순환이 안 되니까 뭐가 멈춰요? TC회로가 멈추지.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전체 기능이 정지가 돼. 이해되냐? 그렇지? 그럼 자칫 잘못하면 무슨 과정까지 멈출 수 있어요? 해당 과정까지 멈출 수 있겠지. 왜? 해당 과정도 뭐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필요하죠. 해당 과정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해당 과정은 자체적으로 이걸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개발시켜요. 나중에 그거를 무산소 때 배울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면 전자 전달기하고 TC의 회로만 멈추는 거야. 해당 과정은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그림을 이제 다른 그림으로 이제 변환시켜서 표현한 그림을 설명 좀 할게요. 이 그림 그냥 이 구조를 살짝 다른 그림으로 바꿔놨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오해하는 점 중 하나가 있어. 어찌됐든 여기에 실제 전자를 이동시키는 단백질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이토크롬 BCAA3가 있는데 이 순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림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뜻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BCA3 중에서 산소 빼고 전자 친화력 누가 가장 세? A3가 가장 세지. 그렇지? 더 가장 센 놈은 산소가 되는 거고. 이해됐냐? 자, 그 다음 현재 사이토크롬 B를 보면 이게 주성분은 단백질이잖아. 근데 이 단백질 안에 무기염료가 박혀 있어요. 뭐가 박혀 있어? 철이 박혀 있어. 철. 그렇지? 실제 구조를 보면 사이토크롬이 있으면 이 사이토크롬에 뭐가 있단 말이야 지금? 철이 이렇게 박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됐냐? 이제 흐름 보면 그럼 철이 박혀 있는데 이게 몇 가지 지금? 3가지. 그럼 전자가 지금 3개 부족하다는 얘기지. 흐름만 보면 그럼 만약에 여기서 FADH2로부터 전자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FADH2가 전자를 몇 개를 넘겨요? 2개를 넘기지. 이때 출발할 때는 하나하나를 보면 돼요. 그럼 2개 중에서 하나가 먼저 이거에 달라붙어요. 그럼 이거에 달라붙으면 이놈이 몇 가가 되겠어요? 2가가 되겠지. 이렇게 2가가 되고 그 다음에 2가가 되는 과정에서 이놈을 갖고 있는 전자를 그 옆에는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이놈이 뺏어가는 거지. 사이토크롬 C가. 그럼 사이토크롬 C도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철 있지 철. 철이 있으면은 여기서 전자를 뺏어오니까 A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지. 이 빼앗기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몇 가가 되는 거예요? 2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순차적으로 이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토크롬 요소는 그래서 전자를 받고 내줄 때마다 3가에서 2가, 2가에서 3가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해되니? 그렇지? 또 하나 표현하는 게 그럼 사이토크롬 내부에서는 산화가 일어나니 환원이 일어나니 그래. 이 과정 무슨 과정이야? 전자 받았으니까. 환원이지. 이 과정은 산화잖아. 그래서 환원과 산화가 같이 일어나나 보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받자마자 바로 줘버리거든. 이해됐지? 오케이? 그치? 그래서 사이토크롬 효소들을 대표적인 산화 환원 효소의 종류로도 봐요.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서 오해하는 점 중에 하나다. 이 그림 보자. 이 그림. 이 그림 보면 마치 NADH가 전자를 누구한테 넘기는 것처럼 보여? FADH2한테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 구조는 그 구조가 아니야. 알았지? 이거를 응용시키다 보니까 이 그림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나올 뿐이야. 이해됐지? 이해됐냐? 그치? 자, 그 다음 이 그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거기 교재를 보면 어디 그렇게 안 나왔니? 그 나와있지? 나와있지 이렇게. 그러면 NADH로부터 출발하면 ATP가 몇 개 만드는 뜻이야? 3개. FADH로부터 출발하면 2개가 만들어지는 뜻이에요. 이유가 수소이온의 농도차를 누가 훨씬 많이 만들어주니까 NADH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주니까. 오케이? 그 그림이 이제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케이? 됐지? 이제?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봐볼게요.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에너지 수준에 따라서 한번 그림을 표현한 거고. 자, 이 그림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자, 여기가 전자 전달기를 진행하는 경로가 되는 거고 Y축은 무슨 수준이야? N의 수준인데, 그지? 그치?
현재 NADH가 FADH2보다 에너지 수준을 훨씬 더 많이 높여놨지? 왜?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ATP랑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ATP랑 서로 뭐해서 그래? 달라서 그래요. 그렇지?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달되는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전자 전달 효소들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B에서 C로 가는 이유가 친화력의 차이 때문인 거지. 이해되니? 그지? 아까 또 얘기했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NADH의 전자가 FADH2로 넘어간 데가 아니야. 알았지? 그 점만 좀 주의하면 돼요. 이해됐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Q1.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려놓고 물어보는 거지.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 물어봐요? 전자 전달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Q2를 볼게요. 그럼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뭐니? 산소지, 산소. 산소 분자에 정확하게. 전자 전달계는 산화 과정인가 환원 과정인가 그러면? 둘 다지. 산화 환원 과정이다 라고 동시에 대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 전달 효소의 명칭은? 사이토크롬 효소. 그치? 총체적으로. 그 다음에 Q5. 수소의 또는 전자의 공급원은 뭐니 물어봤어요. 이 전자 전달계에서. NADH하고 FADH2지. 그리고 명반응으로 가면 명반응에서 전자의 공급원은 뭐예요? 물이지, 물. 물이지. 헷갈리면 안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Q6. NADH, FADH2로부터 몇 개의 ATP가 생성되는가? 각각 3개, 2개씩이죠. 그 다음에 전자 전달 효소 중이다. 전자 전달 효소 중 그 그림 보고 하면 돼요. 전자의 친화력이 가장 큰 효소를 물어봤어요. 사이토크롬 A3라 대답해야 되지. 이제 산소라면 안 돼요. 왜? 산소는 효소가 아니니까.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어떤 과정이 중단되지? 전자 전달계하고 TC의 회로가 멈춰요. 이유가 NAD 플러스하고 FAD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지? 순환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그 TCA 회로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 TCA 회로와 관련된 문제. 거기 한 문제 풀어볼게요. 24쪽이야. 자, P루부산 한 분자가 분해됐을 때 기준이 뭐야? P루부산 하나다. 한 분자가 분해되었을 때 이산화탄소는 몇 분자 만들어지니? 3분자 만들어졌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탈탄산 효소는 몇 번? 3번 사용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NADH하고 FADH2는 몇 분자 생성되는가? P루부산 하나야. 일단 FADH2는 몇 개 만들어지니? 1개. NADH는 4개 만들어지죠. 이해됐지? 이제 이걸 완벽하게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몇 번 일어나니? 한 번이지, 한 번. P루부산 하나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P루부산 2분자로 물어보면 각각의 답을 2배씩 늘리면 돼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됐지? 한번 물질 한번 맞춰볼게요. 물질 TCA로 들어가는 과정이지. 그럼 C3가 뭐야? P루부산이지. C2는 뭘까? 아세틸 코A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C4는 뭐예요? 옥살 아세트산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시트르산이지. 여기는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여기는 석신산. 석신산에서 바로 말산으로 보여주는 그림도 있지만 여기는 중간에 더 집어넣었지. 이게 푸마르산이고 이게 말산이란 얘기야. 됐냐? 완벽히 외우고 있는 거 물어본 거야. 볼게.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위치를 찾아보래. 탄소수가 준 데 보면 되잖아. 뭐 A, 그 다음에 C, 그 다음 D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NADH가 생성되는 곳 A, 그 다음 C, 그 다음 D, 그 다음 G.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FADH2가 생성되는 거는 E가 되겠지. 그치? ATP가 생성되는 거는 D. 오케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 실험 한번 해볼게요. 이거 광합성에서 엽록체 합성 실험하고 비슷하긴 한데, 엽록체에서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할 때 수소이온이 수소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 ATP 합성 요소가 그걸 바탕으로 ATP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방향 잘 잡아야 돼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엽록체라 볼게요. 엽록체라 보면
이중막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뭐가 있어요? 틸라코이드가 있잖아. 그렇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틸라코이드 내부, 여기가 스트로마가 되는 거니까, 그럼 수소이온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ATP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동을 해야 ATP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동해 ATP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미토콘드리아 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해서 내부에 내막이 이제 바로 전자 전달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내강에서 바탕질로 이동을 해야 ATP가 만들어지죠. 구조 기억 안 나니?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TC로 돌아가잖아. TC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전자를 준단 말이야. 그럼 전자를 주면 여기에 있는 전자 전달계들이 수소이온을 능동성으로 이쪽으로 뭐 한단 말이야? 이동시킨단 말이야. 그럼 이 수소이온이 확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거든. 이해됐지? 그러면 ATP 합성 실험이라는 얘기는 엽록체의 ATP 합성 실험처럼 인위적으로 여기와 여기에 뭐의 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차를 만들어주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에 무슨 농도차를 만들어줘요? 수소이온 농도차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면 수소이온이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ATP가 만들어지는 거지, 반대로 가면 ATP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알았죠? 그지? 그래서 이 흐름을 통해서 이 실험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하고 또 용액 집어넣고 여기다가 미토콘드리아를 집어넣었어요. 미토콘드리아. 됐지? 현재 미토콘드리아가 내부가 pH 7화 가정을 하게 되면 현재 외부가 뭐야? 8이고 여기는 7이잖아. 그럼 수소이온이 어떻게 되겠니? 이게 빠져나오겠지.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미토콘드리아면 여기에 이제 내막 있을 거고, 내막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ATP를 만들지 안 만들죠? 안 만들어진다. 현재 바탕질에서 막 사이 공간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수소이온이 빠져나오니까 여기는 pH가 뭐 되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여기가 뭐 해진다는 얘기? 똑같아진다는 얘기. 몇이 된다는 얘기? 8이 된다고. pH 8이.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줘요. 이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만 꺼내는 거지. 이 미토콘드리아만 꺼내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으냐면 pH 사이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막 들어가면 이제 내부는 몇이란 말이야? 8이란 말이야. 그럼 이쪽에 이제 뭐가 있어요? 내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수소이온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란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때 뭐가 만들 수 있는? ATP가 만들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얘기. 이해됐지?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농도차를 만들어줘가지고 ATP가 합성되려면 이때 수소이온 방향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만들어지는구나를 확인한 실험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게 만약 미토콘드리아라면 미토콘드리아는 ATP가 만들어지려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놈이 뭐하도록?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 실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던 실험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